TV 김호준의 뉴욕 타임스. 이번에는 시사 단독, 네. 현역 기자를 저희가 단도해버리는 코너입니다. 김보엽 기자.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일부러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야당, 민주통합당, 민주당의 부반장입니다. 반장은 누구예요? 기자 세계는 반장, 부반장이 이태희 있어요. 기자. 이태희 기자. 몇 년 차 선배입니까? 1년 위입니다. 1년 위 선배. 솔직히 1년이 뭔 차이가 있냐 이런 생각이 마음에 있지 않았어요? 차이가 크고 하는 일과 또 역량이 다릅니다. 이쪽에서는 한 살이 한 5살, 1년 차이가 한 5년 차이.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불만이구나. 한겨레는 원래 지나치게 민주적이어서 아니 옛날에 한 국장님 같은 경우에 막 그 자리에서 막 소리치고 너 이 새끼 말이야. 그런 거야 언제나 다 있고 내 말은 아니, 그 양반만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적이 있었죠, 과거에. 김모 국장님이라고. 뭐 특정 성을 밝히는 건 곤란하고요. 아니 김씨가 얼마나 많은데 김모 국장 지금 역대 국장에서 김씨 찾아보면 몇 명 안 되죠. 그러네. 근데 이제 그 전에는 뭐 그런 전설적인 신화들도 있는 게 네. 회의를 하다가 네. 막 논쟁이 붙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예전에 신문사 안에서 담배 피고 그랬으니까요. 네. 회의하다가 담배 피다가 잿더리. 진짜? 한겨레 신문사에서? 아니요, 한겨레 신문사는 아니에요. 어느 신문사? 특정 한겨레 20일. 네. 그래요. 아주 대단히 합리적이고 그런 예리한 통찰력으로 유명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끔 김총수랑 견해가 다른. 네. 부반장. 네. 두 번째죠. 부반장 정도 되면 정치인들이 두려워합니다. 반장 해본 적 있어요 학교에서? 반장했죠 어릴 때. 계속. 언제? 반장, 회장. 쭉 했습니다. 왜? 나도 2번 했어요. 두 번째. 중학교 때 2번 하고, 고등학교 때도 했었네. 그죠? 네. 놀라워? 돌아보니까, 예, 뿌듯했었습니다. 예. 자, 부반장은 안 했어요. 내가, 반장만 해봤어. 예. 자, 책 소개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신자유주의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모두가 패배자로 전락한 1%와 99%의 사회. 미국반 낙곰수라고 이름을 붙였어. 이런 거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참 우리가 상표권이 없지. 예. 어디서 이렇게 붙인 거야? 예, 세계를 팔아버린 남자. 제목이 세계를 팔아버린 남자예요. 강렬합니다. 4대강 개발, 용산 참사, 저축은행 사태, 회전문 인사, 측근 비리, MB표 정부의 원조인 레이건노믹스, 레이건 플러스 이코노믹스. 예. 그 본색을 밝혀봅니다. 쫄지 않는 의리의 출판사 사계절. 사계절. 예. 사계절에서 세계를 팔아버린 남자를 협찬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구독 바랍니다. 살 거야, 안 살 거야? 예, 사세요. 좀 비싸다. 19,800원이에요. 네, 19,800원. 예, 많이 또 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빨간색 하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옛날에 그 최재성 의원이라고 있었잖아요. 지금도 있잖아요. 최재성 의원. 그렇죠. 최재성 의원이 옛날에, 예. 옛날에 최재성 의원이 있는 게 아니라, 최재성 의원이 옛날에 예. 운동권 할 때 예. 잡혀갔어요, 빨갱이로. 근데 빨갱이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집에 벽돌이 빨간색이라는 이유였어요. 최재성 의원 얘기 하나만 더 하면은, 이 양반 생일이 양력 9월 9일입니다. 근데 붙잡혀가지고, 음력 8월 14일로 할 수 있었는데, 왜 9월 9일로 했지? 9월 9일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창립기념일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추궁을 당했다는. 감각이 너무 뛰어나. 공안하는 애들은 너무 장애력이 뛰어나. 에이, 좋아. 아니, 그 레드 컴플렉스는 없어요? 한나라당에? 아니, 한나라당, 이제 새누리당. 네, 새누리당. 더 웃긴 일도 있잖아요. 네. 예전에 그랬던 당이 90년대인가요? 백태웅 씨. 네. 아주 산호맹. 전설적인 빨갱이였던 네. 산호맹의 총수를 영입하려고
시도를 했었죠. 언제요? 그게 기사화도 됐었고 실제 접촉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백대웅 교수는 지금은 학문을 하는 사람으로 전환이 돼서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현재는 하와이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거든요. 박종철 열사가 숨겨준 사람이 한나라당에 입당해가지고 거기서 정치하는 것도 일종의 뭐 희극이라면 희극이 있고 비극이라면 비극이 있고. 근데 이 당명을 바꾸는 게 이번에 참 웃긴 케이스라고 보는 게 과거에 예를 들어 3당 합당을 해서 당명을 바꾼다든가 예. 뭔가 정치적으로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자기들 기준으로는 변곡점이 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제 물론 뭐 본질은 똑같다 하더라도 네. 뭐 큰 사건이 있긴 있구나 이래서 당명을 바꿨는데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은 바뀐 게 그냥 박근혜가 뒤에 있다가 앞으로 나왔다는 것밖에 없어요. 무슨 큰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니야. 특정 정치인이 대선 후보급으로 올라섰다는 대선 후보로 전면으로 나선다는 이유만으로 당명을 바꾼 적이 언제 있어? 이런 건 처음이에요. 그런 비판 들을까봐 새로 사람들 데려왔잖아요. 친박연대. 근데 이 당명을 바꾸는 게 사람들이 당명도 웃기지만 왜 당명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 박근혜 전 대표가 이제 위원장의 마음은 나는 이명박과 다르다. 그러므로 내가 이 당의 주인이 되는 순간부터는 당 이름조차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혼자 하시는 것 같아. 내가 나름대로 좀 추론을 해봤는데 이렇게 되면은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 집권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뭐 딴 거 없어요. 징크스적인 면에서만 본다면은 92년에 네. 당시 신민주연합당하고 민주당이 합쳐져서 민주당이 된 거 아닙니까? 대선 그 해에. 그래서 결국 집권을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근거야? 잘 따져봐. 97년에 신한국당이 한나라당이 됐는데 네가 시사평론가야? 신한국당에서 한나라당 바꿨는데 그해 대선이 있는 해 안 됐어요. 2002년은 뭐 건너가고 2007년에 열린우리당하고 민주당하고 합치면서 대통합 민주신당 됐지? 대선이 있던 해 안 됐어. 이번에도 대선이 있는 해에 이렇게 당 이름을 바꾼 거 봐서는 아무래도 올해도 이제 새누리당은 야당이 될 공산이 크다. 그런 정도의 근거를 대면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감옥을 갔다 오지 않아서 대통령이 못 돼요. 왜냐하면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들 보세요. 다 감옥을 갔다 왔거든요. 김대중 대통령 그렇죠. 김영삼. 맞죠. 우리 각하께서도. 김영삼은 감옥 안 갔어. 뭔 소리야. 노무현 갔잖아요. 대통령이- 학생 때. 노무현 학생 때 대통령이- 며칠 갔잖아요. 학생 때? 김영삼이? 아니. 김영삼 감옥 안 갔어. 저기 닭장차에 탔지. 그런가? 예. 노무현 대통령도 구치소에는 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 들어가야 돼. 나는 반장만 했습니다. 무슨 얘기들을 하는지. 그 정도의 근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새누리당도 예. 이게 이제 대단히 촌스러운 게 예. 이게 순 한글로 예. 기본적으로 나라 이런 걸 좋아하는 거 봐요. 당명에 나라, 국가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나라, 국가 이거는 너무 이제 과거의 냄새가 나니까 누리를 집어넣은 거야. 우리 새나라당. 그런데 그렇죠. 원래는 새나라당이나 네. 새한국당이나 새국가당이나 새 이런 연상을 하는 거죠. 새로운 국가. 근데 그 이름들 민족. 당명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 그러니까요. 얘기보단 더 설득력이 있는 거는 이 수구 세력들은 새, 친 이런 거 좋아합니다. 아니 물론 신한국당. 그렇지. 그 앞에다가 새를 집어넣은 거야. 예전에 신을 떼오고 또 한나라당도 지금까지 마크 보면 유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네오콘을 봐도 그렇고 이게 새누리당. 돌아간 거 네오콘은 자기 스스로 정한 게 이름이 아니야. 어쨌든 신한국당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당명이 새누리당이잖아요. 옛날로 돌아간 거야 기본적으로 사고방식이 국가가 들어가야 되고 새로운 국가를 우리가 만든다. 이 프레임에 벗어나지를 못해. 뺑뺑 돌아 그 안에서. 근데 이제 세련되게 만든다고 생각해서 순한글 이름을 정한 거지 새누리당. 그래서 만들어진 조합이 촌스럽다는 건 생각 못하는 거지. 기자들은 이렇게 당명을 다 얘기 안 하거든요. 줄여서 얘기하죠. 민당, 한당. 예, 그렇죠. 이렇게 해왔는데. 새당. 아니, 혹은 또는 눌당. 예. 아니, 새누리당이요. 나는 새고요. 새누리당 하면은, 뉴,
누리당이 됩니다. 이 앞으로 새로운 새 당명이 누리당으로 불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근혜 대표가 좋아했을 거라고 봐. 이런 걸 넣느냐 마느냐 하는 것들은 사실은 민감한 문제잖아요. 누가 그렇죠. 책임질 수 없는 문제예요. 당명 같은 거나 예. 또는 누가 책임질 수 없는 주요한 결정들은 박덕수 대표가 직접 하는 것 같다. 결정. 유승민 의원은 이번에 새누리당 결정된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서 반대했죠.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의원총회를 요청을 했죠. 결국 의총에서는 흐지부지 되고 말았지만 그 한나라당 의원들의 그 한계예요. 항상 뭐 문제제기는 잘해. 그럼 막판에 가서는 대세에 따르는 이런 걸 그 김용민식 분류에 따르면은 이 모태 보수들의 한계다. 중요한 지적입니다. 예. 이런 건 취재 안 하시나? 네, 적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 민주당 요새 어때요? 좀 전 요 앞에서 저희가 진보당 네. 속사정을 좀 들었는데 네. 쉽지는 않더라고요. 네. 민주당은 이제 야권 통합에 대해서 그쪽도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이쪽에서도 배째라 전략으로 나올 글쎄요. 것을 알고 네. 있고 네. 거기서는 그 전략이 그밖에 없죠, 사실은. 우리랑 같이 가서 둘 다 살래? 아니면 우리를 떼놓고 둘 다 죽을래? 그 벼랑 끝 전술밖에 없는데 여기서는 그럼 어떻게 어디까지 양보한다고 하는 안이 났나요? 그게 이제 총선 기획단이 만들어졌잖아요. 저는 그거보다 더 먼저 묻고 싶은 게 이제 그 국민들이 참여를 해서 모바일 투표로 한명숙 대표 체제가 짜졌는데 안녕하세요. 한명숙입니다. 모바일 때문에 당선됐어요. 그 기대했던 만큼 잘 하시는 것 같나요? 이제 한 달 가까이 되잖아요. 아, 뭐 벌써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이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눈에 물론 띄는 건 별로 없죠. 네. 네. 뭔가 확 치고 나간다거나 뭔가 감동적이라거나 이렇게 화제를 확 불러일으키는 건 좀 적은 것 같아요. 보면 야권연대와 관련해서도 첫날 당선된 자리에서 강조를 했었죠. 언제든지 만나겠다, 대화 문을 열겠다. 그리고 통합진보당을 찾아가기도 했고요. 그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고 통합진보당이 제안을 했죠. 공동 테이블을, 대화 테이블을, 뭐 방안까지. 그 뒤로는 지금 아무 진행되고 있는 게 없어요. 물밑에서 서로 만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제가 이쪽을 취재를 해보면 은근히 좀 진보당에 불쾌해하는 게 있습니다. 대표가 된 지 다음 날 그렇죠. 만나러 가기도 전에 진보당이 먼저 제안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자. 진보당이 좋아하는 방식, 그 지지율대로 이 후보들을 나누자. 30석 내놔라. 뭐 이런 거. 30석 내놔라. 이러니까 몹시 좀 불쾌해하고 있고요. 이전에 야권연대를 추진했던 한 의원, 책임졌던 한 의원은 자기가 옛날에 그렇게 만나자고 할 때는 피해 다녔다. 그러더니 그때 만났던 사람들은 다 지금 민주통합당에 들어와 있고 그 사람들만 남아있다. 그런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배째라식으로 나오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한 분위기로 말씀드리면 은근히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민주통합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면서 없어도 된다. 뭐 굳이 연대까지 해야 심지어 되느냐 뭐 하는 게 안철수동 있고. 없이도 문재인으로도 가능하다. 이런 정서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이 과거와 좀 다르게 진보당하고 협의해서 뭘 어떻게 이 판을 만들어 가보자라기보다는 그것도 고민하겠죠. 고민 안 할 수가 없는 문제인데 대선까지 봐야 되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관심에 가 있는 거는 안철수 현상이라고 표현되는 안철수에 대한 지지를 하는 사람들, 이 민심을 우리가 가져오는 게 이 진보당 작은 것보다 훨씬 더 크다. 이쪽을 어떻게 해볼 수 없나. 이 고민들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결정이 안 돼 있어요. 야권연대를 언제 어떻게 하겠다. 혹은 민주당도 각자 공천을 하고 진보당도 각자 공천을 하면 나중에 하기 더 힘든 거 아닙니까? 그죠. 전략 공천을 30%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정해놨는데 그 30% 이내 이거를 뭐 여성 공천도 배려해줘야 되고 그 고리로 야권연대도 풀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자는 계획, 원칙, 방향 자체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안 되겠다? 누군가 정말 통합진보당하고 민주통합당을 움직일 수 있는 없어. 구심점 이런 것들이 없을까요?
없어. 예전에 옛날 같으면, 나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요. 그때도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그건 못했어. 그거 어떻게 합쳤어? 그걸 합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죠, 옛날에도. 그렇죠. 한마디로. 지금 그 시민사회단체 쪽에서도 작년에 2010년 지방선거 때부터 연대를 좀 많이 노력했던 분들이 있잖아요. 양당을 좀 만나고는 있어요. 근데 양쪽 당으로부터 둘 다 이제 이 정당이 제 기능을 하면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당신들은 좀 빠져주시오. 뭐 이런 기류가 있고요. 뭐 딱 한마디만 하면 진보당과의 야권연대는 우리 걸 나누는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그래서 원래 있는 이런 걸 표현들이 있어요. 원래 자기들 건데 100개가 자기들 건데 그 중에 몇십 개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러면서도 수도권 같은 데서는 진보당이 되게 안 되게 할 수는 있잖아요. 실제로 그죠. 2008년에도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었고 그래서 필요는 하다. 다만 30석이라니 뭐 이런 그렇죠. 얘기가. 각 후보의 경쟁력을 보자. 어떤 분들은 이제 5손가락 이걸 얘기를 하기도 하고. 30석이면 당선 가능권에 있는 30석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거든요. 지금 꼽을 수 있는 통합진보당의 후보는 누가 있을까요? 당장 뭐, 3명의 대표를. 출마를 하시는 분, 3분 중에 한 분은 비례대표. 비례대표 12번으로 간다고 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정희, 심상정, 노회찬. 네. 그리고, 누가 있을까? 강기가. 그렇죠. 권영길 안 나오죠. 김선동. 김선동. 그리고 또 누굽니까? 이 예? 대표하셨던 조승수. 조승수. 예. 그리고 또 경남 쪽에는 예. 민주당보다 오히려 이 진보당 쪽이 강한 곳이 좀 있습니다. 예. 예. 하여튼 뭐, 그런 분들을 합치더라도, 한 4명이라고 치고, 4명 이상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0명 말고는 네. 딱히 떠오르는 분이 있나요? 뭐 한 10명까지는 될 수도 있어요. 네. 10명까지는 될 수도 근데 그 있고. 이상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양보를 해가지고 후보로 나왔을 때도, 그냥 그래서 야당이 당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호남이나 서울에 이제 야당 지지세가 높은 데에서는 단일 후보로 나오면 당선되는 거지. 진보당에 누가 됐든 간에. 실제로 그걸 생각하는 거죠. 심상정 대표 지역구 같은 데는 그 민주당 쪽 예비 후보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예비들도 다른 쪽으로 좀 피해 가는 거죠.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도 제가 물어봤는데, 네. 지금 관악을이죠? 예. 이정희 예. 대표가 나가는. 예. 민주당이 양보할까요? 양보할 민주당 리가 없지. 현역 의원이 있죠. 김희철. 그리고 또 후보들 예비 후보들 중에도 괜찮은 분들이 있어요. 이해찬 전 총리하고 이정희 대표하고 상당히 가깝고 친선이 돈독했는데 근데 그것도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고. 해찬이 형이 그 김희철 후보 의원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뭐 그쪽 사람은 아니죠. 아니 그쪽 해찬이 사람은 형이 아니고. 그쪽 지역구 아니었어요? 아 지역은 맞는데 네. 이해찬하고 가까운 사람은 아니다 그 얘기죠. 근데 이제 그나마 좀 긍정적인 거는 뭐냐면요. 중앙당 차원에서는 좀 어렵지만 네. 지역 단위에서 예를 들면 인천, 부산, 울산, 경남 이런 데서는 중앙당 논의가 잘 안 될 수도 있다. 지역 차원에서 미리 노력을 하자 해서 진도를 상당히 많이 뺐고요. 네. 중앙당 차원에서도 지역 단위에서의 그런 노력들 결과를 인정하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이 이제 좀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안철수 얘기를 해보죠. 네. 안철수, 묶어서 문재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일정 정도 제로섬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있죠. 네, 안철수가 좀 떨어지는 걸 문재인이 흡수하는 면이 있고, 서로. 네. 근데, 우선, 안철수 원장이 요새 지지세가 좀 떨어지잖아요. 네. 추세는. 네. 뭐 그렇다고. 좋으시겠어? 왜 좋아? 늘 문재인 대통령을 가질 자격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렇지만 안철수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안 좋아?
아니, 그건 좋아할 일은 아니지. 좋아할 것 같은데. 안철수가 떨어지는 건 야당에는 나쁜 거야. 아, 그래? 가장 좋은 건 안철수도 문재인만큼의 지지율을 비슷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거지. 언제나. 그렇다고 박근혜가 또 그 뭐 예를 들어서 네. 그 안철수의 하향세인 상황에서 상향세로 반사 효과를 누리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안철수 지지층이 기본적으로 한나라당 지지세가 강한 사람들은 아니니까요. 안철수 지지층은 보면 많이들 오해를 하시는 게 그 무당파층일 거다. 그 다음에 정치 무관심층일 거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다른 정치인들보다 많은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현재 정치 구도에서는 드실래요? 왜요? 그거 뭐예요? 눈에 뿌리면은 아주 눈이 밝아집니다. 제가 눈에 뿌리면 3일 동안 눈을 안 뜰 수도 있어요. 뭐 퇴치하는 거예요? 성대결절에 뿌리는. 기본적으로 야권 성향이 강한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려고요. 다자구도를 하는데 이 안철수 원장까지 넣어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는 안철수 원장을 빼서 해보고 그럴 때 안철수 원장의 지지층이 어디로 가는지를 한번 정교하게 들여다보죠.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친박 쪽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시나리오는 네. 안철수의 지지율이 유지되다가 일정 수준에서 지금 수준은 서로 비슷하잖아요. 안철수 문재인이. 그렇죠. 거의 비슷한데 이게 가장 두려운 상황이에요. 누가 후보로 나올지도 모르고 누구를 타겟으로 죽여야 될지도 모르고 둘 중에 하나가 상대방한테 그 힘을 얻어줬을 때 무조건 이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한나라당에서는 아니지 이제 무슨 뭐든 새누리당. 새누리 걔네들은 정확하게는 친박에서는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조져야죠. 둘 중에 하나를 조져서 일단 주저앉혀야 돼. 그래야지 한 사람만 상대하죠. 양쪽에서 덤비면 안 되니까. 예전에 박원순 케이스가 되면 가장 두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누구를 더 조직이 좋은가? 내가 보기엔 안철수예요. 안철수는 보호막이 없어. 정당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앞으로 친박이 공격할 첫 번째 대상은 안철수야. 안철수와 관련된 나쁜 뉴스들이 앞으로 나을 공산이 크다. 2월 6일 날 안철수 재단 출범식에 제가 갔었어요. 근데 이제 아예 정치 관련 질문은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기자들이 많이 모인 거는 그 얘기가 들으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자리에서 아주 재밌는 질문이 그 CJD 중에 한 기자인데 CJD. CJD면은 크로이츠펠트 야코프 병의 약자죠. CJD에 속하는 한 기자의 질문이 아주 재밌었어요. 뭐냐면 안 원장이 그 정치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한 심정을 이해한다. 근데 우리도 질문을 해야 되는 처지가 곤혹스럽다. 그러니까 좀 명쾌하게 이 자리에서 앞으로 정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머리를 잘 썼네요. 나름. 다른 질문도 있는데 현장에서 CJD 기자들은 굉장히 좀 이 상황의 모호성을 몹시 짜증내하는. 그렇죠. 기사를 못 쓰니까. 아니 그리고 자기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아젠다를 딱 세팅해서 자기들이 자기 그림대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 변수가 있으니까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 맨날.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하나 주세요. 이제 정치한다. 정치 되죠. 시작한다. 그 선언을 하면 자, 그죠? 6포. 당신 선언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죠, 그죠. 그런 거 물어봐야죠. 6포. 야, 너는 왜 육포 입고 나는 이거야? 근데 제 아내가 이걸 보는데 방송하면서 뭐 좀 먹지 말라고. 싫다고 전해주세요. 싫다. 어쨌든. 그래서 답변을 하긴 했는데, 이제, 안철수 원장이 정치에 관해서는 네. 다소 항상 모호한 스탠스를 취해오긴 했는데, 그 방점이 달라졌어. 항상 달라. 그랬죠. 안 하는 쪽에 뒀다가, 하는 쪽에 뒀다가, 그것도 아예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약간 피로감을 느끼는 것도 있어요. 네, 맞아요. 예. 근데 그럴 수밖에 저는 또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안철수 원장의, 이제 예상이지만,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는 자신의 역할은, 자신이 완전히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이거라기보다는, 자신이
이제 그 정권 교체를 이루는 보다 합리적인 정권을 탄생하는데 기여해야 된다. 네. 근데 그 방법이 대통령도 있고, 뭐 얹어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혹은 계속 이렇게 긴장감 유지시키는 것도 있을 것이고, 혹은 뭐 지지 선언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 중에 본인도 그게 뭔지 모르는 거죠 아직은. 결정을 안 하는 거, 못 한 것 같아.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로 옵션으로만 존재하는 거죠. 근데 대답을 요구해봐야 상황이 없는데 어떻게 답변이 나와. 그렇죠. 만약에 박원순, 그러니까 오세훈 저희 절친. 근데 그런 식으로 나가리를 치고 나가지 않았으면 이 양반도 정치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전혀. 그것처럼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확답을 못하는 거지 이분도. 아니 그리고 그 개인적으로 봐도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제가 안철수 원장 담당이에요. 담당 전담 마크. 그러니까 문재인 이사장 담당이 있고 누구예요 그 사람은? 문재인 이사장 담당은 손원재 기자라고 삼진입니다. 삼진. 저보다 이진. 저보다 나이 많은 삼진. 그럼요. 그래서 이 안철수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이거 하나 더 줘. 안철수 원장 담당인데 그 어려움을 얘기하면 일단 홀로그램을 취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뭐 담당이면 차 한잔 마시기도 하고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당신의 뭐 어떤 거냐 이런 인터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6일날 기자회견할 때 그럴 때 아니면 뭐 만날 수가 밝힐 없어. 때 만날 수가 없어. 담당인데 예. 무슨 정당도 없고 그러니까 아직은 정치인도 아니고 네. 여태 완전히 자연인도 아니고 무슨 정당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공식 채널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뭐 대변인이 있고 보좌진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없어. 박경철 혼자만. 혼자 원장은. 그래서 이제 지금은 박경철 원장은 저기 그리스 갔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참 난감하죠. 오늘도 뭐 안철수 그 섀도우 캐비넷 뭐 TF 떴다 이런 기사가 다 개뻥이야. 네? 어디에 났던데 저도 뭐 별로 신뢰는 가지 않고. 그만 정치 정말 안 해요? 그럼? 그러니까 그 내가 말했잖아. 주변 사람이 한 얘기 중에 뭐냐면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농구 감독이 와서 야 너 키 크다? 너 내일부터 농구해. 이럴 때 이 공부하던 학생이 내가 농구를 해야 되나? 키는 크고 조건이 유리하기는 하다는데 그 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거죠. 지금 그런 시간이고 뭔가 고민 중이면 정말 고민 중인 게 맞다. 뭘 정해놓고 네. 고민 중이라고 뻥카치지는 않는다. 네. 그러니까 저도 정했는데 네. 말하지 않는 게 아니고 일단 이 사람이 결정할 만한 네. 결정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그 흐름이 계속 저 안철수 나와라 이런 흐름 속에서 그런 어떤 막 그 대중의 요구에 네. 자기도 자연스럽게 편성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나요? 없어. 이 네. 양반은. 네. 어떻게 알아? 알아,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조점이 바뀌었다고 그랬잖아요. 미국 갈 때, 정치 고민, 정치 참여 고민, 이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다고 얘기를 했고, 돌아와서는 나 같은 사람까지야, 저 같은 사람까지야, 한 발을 좀 뺀 것 같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으니까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 중에 그 정치도 하나다 해서 다시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근데 예전에는 그 결단의 주체가 안철수였고 안철수가 결심하면 간다 이럴 수 있었는데 지금 정치 환경이 좀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물론 자기가 결정할 수 있지만 자기만 결정해서 고 스톱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게 돼버린 거예요. 안철수의 공간이 좀 좁혀진 거죠. 그것도 맞는 얘기고, 저는 근데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만약에 안철수 원장이 예전처럼 계속 그 압도적인 1위의 지지율을 네. 달리고 있었다면, 사실 안철수 원장만 치면, 이 또 야당 진영에서는 공황 상태에 빠져요. 그렇죠. 그 안철수 원장과 관련해서 실제 안철수 원장이 비리가 있건 없건 저는 그런 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때까지 안철수 원장을 구축하는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인 그 작은 기업을 스스로 키워낸 그리고 대기업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인 삼성 같은 재벌에 대해서 그런데 그 논리 그대로를 자기가 공격받도록 만드는 게 정치에서 가장
좋은 전략이거든. 그러니까 안철수한테 예를 들어서 안철수 원장한테 과거에 거래했던 수많은 네. 중견기업이니까 수많은 작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 중에 꼭 좋게만 끝나라는 보장은 없거든요. 당연히 기업을 하게 되면. 그렇죠. 역사도 오래되니까. 그 중에는 안철수 쪽이 잘못했던 이쪽이 잘못했던 나쁘게 끝날 수 있는 회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회사들 중에 감정이 나쁜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 끌어와가지고 또 그 사람한테 입증할 수가 없잖아. 사실 이런 이야기들은 쉽게. 그리고 수사가 들어갈 일도 아니고. 네. 뭐 예를 들어 이 사람 나와서 막 증언을 하고 텔레비전에 나와서 기자회견을 하고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한 명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 식으로 충분히 준비하고도 남을 것이 바로 이 한나라당의 이 속성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내버리면 공황 상태에 빠진다고. 근데 이 정도로 저는 이게 나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이 정도로 중간쯤이 유지되면 이거야말로 이제 다루기 힘든 거죠. 이거야말로 어느 쪽이 힘을 실어줄지 애매모호한 지경이고. 네. 저는 그걸 이 안철수 원장이 의식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신이 일단은 이 정치 상황에서 일종의 도구 역할을 하기로 마음먹었고, 네. 그러므로 자기가 도구로 의미 있으려면 지지를 유지해야 되잖아.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발언이 나오는 게 아니겠나. 저도 공감해요. 네. 네.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안철수 원장 입장에서는 자기 지지율이 좀 떨어졌다고 막 실망하거나 그게 아니고. 짜증내거나 그럴 이유가 없죠. 예, 네. 이유가 없는 거죠. 실제로 저는 예전에 안철수 딜레마라는 표현을 한번 쓴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안철수 원장이 이 고공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야권 성향의 한나라 새누리당이 집권하지 않았으면 하는 이 지지가 그쪽으로 몰려가 있어서 뭐 나름 괜찮은 야권의 대선 주자들이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높은 지지가 누르고 있다. 맞는 얘기죠. 예. 그런데 정작 안철수 원장은 이게 좀 부담스러운 거죠. 왜 어느 날 돌아보니 많은 사람들이 나만 보고 있고 그걸 되게 부담스러워 했었거든요. 근데 그 자신으로 인해서 또 다른 대선 주자들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점이 약간 딜레마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게 지금 그죠. 상황이 좀 바뀐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현재 안철수 원장의 노력은 자신의 지지율이 일정 정도 유지되도록 만드는 노력이지 정치를 꼭 하고 싶다거나 마음이 변했다거나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니 다급해졌다거나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발언들을 네. 하는 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남는 게 문재인 이사장이죠. 문재인 이사장. 저희가 무려 안녕하십니까. 3년 전부터 이 노무현 재단 문재인입니다. 저 인간이 말이죠. 2010년 신년 모임 때 말입니다. 저한테 와가지고 언제 출마할 거예요? 라고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이사장이 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자꾸 정치 언제 하냐. 2시간 내내 인터뷰하는데 그렇게만 물어보셔가지고 결국 그 인터뷰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노무현 재단 소식지에 예. 실을 인터뷰를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해요. 첫 소식지 인터뷰. 박근혜 그 비대위원장이 별로 좀 힘이 없었을 때 그때 인터뷰를 했었는데 좋아하는 남자 배우가 누구예요? 답을 시원하게 안 하니까 그거 갖고 한 40분, 50분 그것만 계속 물어본 거야. 그래서 결국 장동건 장동건으로 합시다. 합시다는 아니고 예. 나중에 저는 장동건이 좋아요. 이런 식의 저는 장동건이 좋습니다. 그 정도의. 근데 그게 난 좀 안쓰러웠어 그게.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별거 아닌데 한 번도 자연인 취급을 못 받은 거예요. 한 사람의 50대 여성으로 혹은 30대 여성으로 누군가 자기를 상대해 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 취향을 드러내는 것도 너무 어색해. 불쌍했어 난. 그 최근에 점에서. 어떤 정치인을 한번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박근혜 대표하고 박근혜 위원장하고 처음 만나는 자리였대요. 만나자고 해서 그럼 뭐 만나자고 하니까 만난 거죠. 뭐 앞에 다른 사연이 없이 제 어떤 분야 정책을 맡아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치 전화 걸어서 이준석입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강도가 높은 거죠. 처음 만나서 별 얘기도 없이 난 이 사람이 왜 만나자고 했을까 하는데 제 정책을 하나 맡아주셔야 제 정책을 좀 하나 맡아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황당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뭐랄까요 그 대인 관계를 맺는 기술도 대단히 떨어지는 거죠. 사실은 사적인 관계를 많이 맺은 적이 없으니까 거의 대부분 자기를 박정희 딸, 뭐 영부인, 대통령의 딸, 그 이후로도 미망인 혹은 양친이 다 죽고 오공의 딸,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자연인 박근혜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를 대하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대했고 그리고 자기는 문재인 역시 이사장 얘기하려다가 왜 또 박근혜로 갔어요? 그래 말이야. 안쓰럽게. 아주 안쓰럽다는 거고. 아, 그렇구나. 많이 만난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한 1년 가까이 피해 다녔어요. 요즘은 저를 피해 다니십니다. 눈도 안 마주치려고 그래. 성대모사 하니까. 그거 좋아하잖아, 너 성대모사 하는 거. 나 좋아해? 그건 난 모르지, 그 양반이. 끝나고 뭐라고. 나서 나도 눈도 안 마주치고 수고했어요. 모르고 이제 네. 문재인 이사장이 지금 지지율이 오르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고 또 이런 상승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힐링 캠프의 어떤 반짝 효과인지 그건 말도 안 되지. 어떤 대선 후보가 프로그램 하나 나왔다고 해서 지지율이 10% 20% 오르냐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 근데,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저는 물론 오래전부터 나오기만 하면 반드시 대선 후보가 되고 이길 수 있다고 주장해왔지만, 그런 이유는 저희 명도 닥치고 정책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유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긴가민가하고 있었어요. 이 양반에 대해서. 네. 긴가민가하고 있다가 발견해 가는 과정인 거지, 이게. 나의 해석은 이거 알아보기 시작. 문재인 이사장의 가치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그렇죠. 문재인 이사장이 직접 자기 자신 앞에 와서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네. 현재 이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각하로 인한 결핍감, 정서죠. 누군가 이 결핍을 채워줄 거라고 하는 기대. 네. 그런 기대에, 문재인 이사장이 말로 설명하지 않았는데, 네. 정서적으로 직관적으로 적합한 사람이라고 그냥 느끼는 거예요. 이걸 그 사람 개개인들을 만나서 왜 문재인 이사장이 더 좋아주냐고 물어보면 대단히 피상적인 답변밖에 안 합니다. 뭐, 표정이 좋잖아요. 아니면 뭐, 목소리 좋잖아요. 목소리 좋잖아요. 아니면 TV에 나왔는데 뭐, 인상이 좋았어요. 네. 그렇게밖에 설명 못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사람을 받아들일 때 대단히 공감각적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잠깐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은 감이 잡히는데 저 보지 마세요. 네? 보지 마세요. 그런 과정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지 지금 알아보는 과정. 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과정이 성공적이면 성공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 왔었고 야, 이거 무슨 깔때기냐? 저도 이렇게 들어보면 네. 평가가 이제 뭐 그런 생긴 거 뭐 이런 거보다도 진정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요. 그렇죠. 목소리, 네. 말투,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왔던 네. 길, 그 다음에 순간순간의 반응들, 약간 촌스럽고, 약간 귀엽고, 네. 약간, 뭘까요? 정직하고, 우직하고, 나를 배신하지 않을 것 같고, 이분이 부산 나가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그 구청장 지지 운동 선본장을 맡아서 되게 열심히 뛰셨거든요. 네. 뛰었는데 부산 사람들이 당시만 해도 마음을 잘 열어주지 않았고 특히 그 얘기를 많이 물어봤대요. 한번 이렇게 악수하고 누구 도와주세요 하고 지나가면 이제 뭐 이 표현을 쓰면 젖만 먹고 뭐 이랬다고 그러는데 잘 모르는 거 더하기 뭐 하려고 하는 거냐 저 사람은 당시만 해도 뭐 대선 주자 출마 뭐 이런 얘기를 안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뭘 도와주면 당신이 어떤 정치적인 지향을 갖고 있고 뭘 하겠다 이런 게 말 그만할까요? 아니요. 이제 그렇다고 물고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름 결심을 한 거고 뭐 문 하나 통과하면 다음 문이 열리고 이런 식으로. 저는 여전히 부산 출마를 안 했었던 게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네. 지금은 말할 뭐 의미가 없는 것이고 기왕 이렇게 된 거 거기서 꼭
거기서 이제 유의미한 숫자, 혼자 당선되는 거 말고, 네. 혼자 이제 당선되겠죠. 유정수 지지율이. 유의미한 숫자로, 부산 지역의 당선자를 내고 당선되면, 사실은 지지율이 상당히 치고 올라가겠죠. 상당히. 이렇게 지지율이 계속 낮다가, 네. 그냥 총선에서 당선되는 거하고, 상성세에 들어갔는데 당선되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거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기폭제가 되겠죠. 근데 지지율이라는 건 사실 워낙에 우리 2002년에 봤잖아요. 이렇게 이 바람과 같은 마음이어서 그거 말고 이제 그게 얼마나 안정적이냐, 탄탄하냐, 유지하느냐, 요 정도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올라서면 잘 안 내려올 거라고 봅니다. 자, 문재인 사장은. 제가 좀 상상력을 발동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박근혜 총선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진다는 의석수가 그때 중요한 거죠. 박근혜의 어떤 향배, 네. 대패를 했을 경우에는 책임론에 대패를 했으면 사실은 대선 후보로서의 입지가 크게 흔들리지. 대패했다면. 자 그렇다면은 대체제가 누가 있을까요? 대체 후보. 어렵죠. 내 그런데 절친도 나올 네. 수 있어. 나는 홍정욱의 한 표 겁니다. 네. 홍정욱의 한 표 거라. 그것도 나름 저기 얘기 나오던데요. 그 비서실장 했던 임태희 실장 총선 출마 안 하고 바로 대선으로 직행한다. 그 사람 뭐 했다고? 그 다음에 저기도 있잖아요. 김문수입니다. 아 김문수입니다. 아, 그분은 경기도 나경원도 저는 당선시켜서 네. 대권 주자 경선에 집어넣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성국 박사 얘기로는 경선도 어렵다. 총선도 어렵다. 후보 못 나온다. 이렇게. 그거 나경원? 네. 그거는 이제 친박 쪽에 싫어하니까. 근데 우리 각하가 또 애지중자시잖아. 각하의 영향력이 총선에 개입할 수 있을까요? 지금? 별로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그죠? 그 후보 공천 과정에 이번에는 전혀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네. 각하가 살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냐면 무슨 이제 각하 퇴임을 스스로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각하께서? 예. 각하 라인이라는 게 다 전멸했어 이제. 그렇죠. 거의 사실상. 예. 그러면 자기가 퇴임한 이후에도 우리 각하가 돈은 많잖아요. 예. 자기 돈은 이제 집밖에 없다고 하지만 우리 다 알고 있잖아. 돈이 많은 거. 돈이 많은데 돈이 많은 뭐해? 자기를 정치적으로 보호해줄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당연히 퇴임 이후에 자신을 정치적으로 보호해줄 하나의 새가 필요한데 예. 개와 새. 근데 개새. 발음을 잘해야 되겠네요. 새는 있잖아. 새누리. 그 새로 저는 나경원도 본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정치적 후원금이나 돈을 준다 이렇게 말하기는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를 후원해서 근데 그분이 하시려는 일은 다 잘 안 되잖아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각하가 거기에 뜻이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막죠. 그래서 나경원 의원은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공천이 된다 하더라도 예. 우리가 없어지지 않나. 어떻게 하면 좋아. 그 기자회 오세훈도 그렇고. 출마 의사 밝힐 때도 자기가 친한 기자들만 딱 불러가지고 어떡하지 고민되는데 그러면서 정정당당하게 승부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당선에 공천을 받아야지 뭐 승부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공천 받기 저도 좀 현재 당내 역학구도로 보면 힘들 거로 봐요. 아니, 우리 어준이 형님이 서울 중구로 출마하면 어때요? 나경원가? 나경원가? 제약 없나요? 예? 하긴 언론인이 아니니까. 제가 유사 언론인. 특별한 제약은 없어요. 할 리가 없지만 다만. 하긴 저는 스스로 쓰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분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사장님이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 지지세를 대세 상승으로 유지할 공산이 크다. 네. 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 각하 소식은 없었어요?
각하가 요즘 너무 안 나와. 그러니까 뭔가 취재를 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오늘 말씀드리기는 조금 간단한 뭐 힌트라도 하나 주세요. 편집 뭔데? 뭐 그런 겁니다. 이제 저는 최근에 이제 막 다 늘어나니까 너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파도 정권이에요. 파도. 뉴스 밸류가 떨어졌어. 하나하나 터졌으면은 작년만 하더라도 초대형이거든. 하나하나 그렇죠. 터졌으면 이상등 하나만 해도 초대형인데 이 하나 좀 공부 좀 돼 있으면 또 새로운 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롭게 밀려와서 앞에 걸 까먹어요. 이게 비리 돌려받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를 비리로 디도스를 공격해가지고 공황 상태에 빠뜨리는 거야. 응? 우리가 권력의 사유화라는 말을 들으면 되게 추상적이잖아요. 권력 사유.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감나게 보여주는 정권이 있었나? 교과서적이냐고. 아니, 이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권력의 사유와 나오지 않은 권력을 어떻게 항상 힌트 하시는 정도, 말로. 힌트. 돈인가요? 응? 돈? 그 범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권력의 사유와 뭐 딱 떠올리는 게 그거. 세금 갖고 지랄을 했구만. 혹시 기관하고 관련 있는 건가요? 그죠? 스무고개 하면 다 나오겠다. 앞에 두 질문에 대해서 확인. 이런 거 아닙니까? 기관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썼다. 유용해서. 노 코멘트. 맞네. 이거구나. 맞아. 이런 건 맞는 거야. 예. 내가 아는 거 사건인 것 같아.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흐리는 아니야, 이거 맞아. 이거. 확신해. 예. 우리 각하 그걸로 감옥 갈 수 있죠? 그렇지. 정확하게 밝혀지면 감옥 수 있지. 그죠? 네. 아니 현직에서는 못 가잖아요. 하겠다, 퇴임 이후에. 아, 맞아. 예. 우리 내일 모레 거기 가잖아. 예. 버스. 예. 거기서 한우 먹습니다. 부럽지? 가시는 분 있나? 아, 다 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가서 뭘 할지를 아무것도 결정한 게 없어요. 뭘 하냐? 800명이 모여가지고. 이거 한 바퀴 돌아요. 그렇지. 그 왜 그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을 돌면은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게 있어. 그렇듯이 우리가. 내가 거기 가봤어. 제리코. 근데 거기가 돌기가 힘들어. 그 주변에 길이 없거든. 그죠? 논두렁이에요, 논두렁. 그럼 사람을 늘려서 가서 이렇게 손잡고 인간띠하고 그래, 인간띠가 위에서 좋지. 사진 찍어요. 헬기를 빌려야 되잖아요. 그거 있어요. 아니야. 무인 그래. 홍성경찰서에서 부감 잡을 수 있어, 옥상에서. 그래? 응. 잡을 수 있어.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실행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자, 오늘도 그냥 가서 고기 먹고 올 거라고 봐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저희 한의TV, 뉴욕타임스. 한겨레 TV로 바뀌지 않았어요? 한지 바뀌었어요? 네. 내가 없는 사이에 너무 많이 바뀌었네. 한겨레 TV. 예. 뭐 굳이 바꾸고. 좋네, 좋아. 한의TV 하면 예. 좀 뭐랄까, 좀 가벼워 보여. 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히트! 자, 방청 신청, 이 김어준의 뉴욕타임스 블로그에 들어오셔서 가입하시고 비밀글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사고 싶다는 문의가 빗발쳐서 우공토 어깨 안마기에 자리를 내줬던 이 샤워기.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명품. 스킨케어 음이온 샤워기, 음이온 팡팡. 그리고 녹과 염소를 제거하고 수압이 빵빵합니다. 예. 착한 가격 39,800원으로 가족의 피부 미용과 건강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080-667-4949 또는 www.skcares.com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성원 부탁하고요. 3월 31일까지 한겨레 21을 정기 구독하시거나 재구독하시는 분들께 아이쿱 생협에서 만든 자이언드림 다크 초콜릿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한겨레 고객센터 1566-9595로 많은 신청을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순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